자, 선생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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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아, 오늘은 우리가 지지의 충에 대해서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예. 지지에도 뭐 합은 했지만 충, 형, 파, 해,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지에 우리가 충, 형, 뭐 기타 뭐 합도 했지만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현실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고, 이건 또 좀 우리가 암기를 해 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사실 이 명리를 처음 접하면서 기초 과정에서 이제 암기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는 방법을 처음에는 이제 이런 요령만, 그죠? 요런 이제 요런 게 있구나라는 요령 정도만 아시고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외워진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외워야 되겠다 이런 그런 뭐 강박관념 안 가지셔도 괜히 그러면 또 스트레스 받거든요, 사실. 그래서 편안하게 그래 받아들였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충부터 먼저 충. 이제 충은 그냥 충이 어떤 건지를 먼저 아셔야 되니까, 그죠? 충도 있고 책에 있고 58쪽의 내용이 있지. 충은 그냥 서로 자리 막 부딪힌다, 상충한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 한자의 충이니까, 그죠? 충 그냥 부딪힌다. 그러면 이제 충이 되면 이제 이 글자들끼리의 어떤 관계가 충이 되는데, 그 충으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들한테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떠한 그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충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들도 여러 가지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 가장 먼저 우리 충을 이해해야지 그다음에 또 원진도 알게 되고 그죠, 파해도 이제 이해하기가 쉬워진다 해서 충 관계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이 충의 관계는 쉽습니다. 이걸 외워야 되니까.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좌오가 충이고, 그죠? 그리고 좌오란 뭡니까? 좌오란 그냥 그대로 반대편에 있는 것 거리거든요. 반대편에 있는 내 위치에 있는 이 글자와 반대편에 있는 글자와의 관계가 충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겨울이고 여기는 남쪽에 있는 여름이고 봄이고 가을이고, 지지는 계절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가장 이야기가 쉽습니다. 자가 있는 자리는 뭡니까? 자는 가장 겨울다울 때, 그죠? 자오충. 그래, 오는 결국은 가장 더운 곳에 있는 자리거든, 해가. 반대쪽에 있으니까. 자오충이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 손으로 짚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쉽게. 그래야 이제 이해가 쉬워지거든요. 자에 있는 자리는 반지에 끼는 손가락의 뿌리죠.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의 위치는 손으로는 가장 긴 손가락의 끝에 위치해 있죠. 손으로 본다면. 그럼 거기서 시계 방향으로, 우리가 시계 방향이 아니라 뭐 시계 방향이죠. 한 칸씩 지나가게 됩니다. 자다면은 축이 있는 자리고 오 옆에 미가 있는 자리죠. 그 충미충 반대쪽이니까, 그죠? 그냥 자와 오의 기점을 잡아 놔놓고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손으로 돌아가면서 짚으면은 내가 안 외워도 요와 축화 미는 충미는 충의 관계구나라는 걸 저리 안 외워도 이제 아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는 또 반대편에 있으니까 한 칸 더 가면 인신의 충이죠. 글자가 이제 반에 있으니까 손으로 짚어봐도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묘는 또 이 유충이고, 그 인묘지는 진술충이고, 딱 반대 있는 거거든. 그 다음에 사는 사와 해와 충이 들어가는 거죠. 쉽죠? 그럼 충이 되면 이제 어떤 이거 외우는 건 이제 쉽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뭐 안 외워도 이제 아실 수가 있다는 건데. 그럼 우리가 지지에서는 사계절이 있지만은
또 이 글자들이 역할들이 하는 역할들이 다릅니다. 이 하는 역할들이 생지의 역할, 역마의 역할을 하는 게 있고, 그죠? 그래서 사생지라서 생지의 역할을 하는 다시 말해서 이 역마의 기능을 하고 있는 생지는 결국 각 계절의 초입에 있는 인사신해, 요걸 이제 이 생지라 하죠. 생지. 그 다음에는 왕지를, 이 도화의 이제 기능을 하는, 도화의 역할을 맡고 있는 왕지는 좌우모유죠, 그냥. 좌우 묘유가 왕지다. 그 다음에 이 고지는, 이건 이제 화계라 했죠. 화계의 고지는 이 전부 다 토에 해당되는 거죠. 진술이 충미가 되더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충하면 그냥 이제 다가 똑같은 기능을 하고 똑같이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충을 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충이라 하면 충돌하다라는데, 근데 어떤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파괴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상황에서 있는 것들이 비워지는, 이 공망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냥 또 있는 것들이 비워지고 또 다른 어떤 없는 것에서는 채워지는, 충의 관계에서는 어떤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 글자마다 다 다른 게, 어떤 글자와의 충에 의해서는 이별을 하는,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상실, 이별, 이제 이런 게 이제 일어나는 상황도 있고, 또는 글자에 따라서 이동하게 하는 글자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동하고 변화하고 또는 재충전하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러한 상황 쪽에 있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이런 얘기거든요. 그 이제 이 생지의 상황은 이제 이것들이 이제 다 충하는 거죠. 각자가, 생지는 생지끼리 충하고, 다시 역마는 역마끼리 충하는 거지. 역마는 역마끼리 충하고, 그 다음에 왕지는 왕지끼리 도화끼리 충하고, 그다음 고지는 창고 화계 저것끼리 충을 하는, 다른 거와 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역마의 충은, 역마라는 게 뭐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역마 생살할 때 역마란 이 움직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마에 해당되는 인사신해의 이 글자들이 충을 하게 되면 움직인다는, 이동한다. 다시 말하면은 항상 말이 대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누가 말 궁디를 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때린다고 가만히 있는 말에 누가 채찍을 강하거나 때린다고 생각해, 그럼 이 말이 가만히 있겠으면 움직이냐, 탁 튄단 말입니다. 요게 역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역마끼리 충돌됐어. 역마끼리 충돌되면 이동하겠구나, 이런 얘기예요. 이동. 그죠? 이건 이제 이 근묘화실적으로 또 십성의 별로 대입해서 뭐가 이동하는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도화의 충은 이 역마의 충은 이동, 뭔가를 이제 이동하겠구나. 내 직장이 옮기겠구나. 또 아니면 내 하는 일에 어떤 변화가 오겠구나. 어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도화의 충은, 도화는 뭡니까? 내가 낸대라는 거잖아요. 내가 낸대. 내가 남인데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것들 라인대로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운이 굉장히 세다. 그 기가 센 것들끼리의 부딪힘이거든요. 그럼 기가 아주 센 것들끼리 부딪히면 누군가한테 뭐 양보가 해주겠습니까? 그냥 이거는 그대로 끝난 거예요. 부서지는, 그냥 깨져버리는 거죠. 그냥 그대로. 그래, 도화의 충은 그냥 그대로 작용력이 정지, 상실, 이런 이 사건들이 이제 일어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도화의 좌우모유는 그 도화의 그 성질 때문에, 그죠? 그 강한 기운 때문에 그 충에 의해서 바로 이제 그 상실되는
이제 그런 이제 작용이 이제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고지라 하는 것은 창고의 이제 고지는 이 창고는 이 화계의 이제 이제 역할은 뭐하면 영향은 재주가 많은 거예요. 똑똑하고 재주가 다시 똑똑하고 재주가 많다는 건 뭘 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게 많다는 거죠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제 아직까지 시장관 여기 지장간 뭐 다 들어보셨나 모르겠다만 그 지장간에 갖고 있는 것들이 나의 재능으로 보고 언제라도 쓰여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재능이 많다 해서 이제 화계 똑똑하다라고 하는데 그 이 얘네들의 그 글자들끼리의 충은 그죠? 충은 어떤 현재 쓰고 있는 것들 변화 바뀐 변화 이런 거거든요. 그 다시 말하면 이 내가 몰랐던 것들이 새로 이제 쓰여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 변화하는 거 쓰여지고 있던 것들은 내가 잘 쓰고 있던 것들은 쓰지 못하게 되고 또 다른 나도 몰랐던 또 다른 것들에 의해서 쓰임이 있어질 수 있는 이런 변화. 그거는 이제 어떤 근거에 서 있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장간 속 지장간의 것을 끄집어내서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기초과정에서의 충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딱 하나의 충으로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생지의 충과 그죠? 생지란 정리를 하자면 생지란 전부 역마에 해당되는 글자이기 때문에 생지끼리 충하면 바로 튀겠구나. 그죠? 그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도화는 이 왕지 기가 아주 센 것들끼리 기가 센 것들끼리 충하니까 왜 되겠습니까? 서로 그냥 그대로 깨지고 부서지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적용할 때는 다시 말해서 역마가 이제 이 역마의 생지들이 만약에 인신이 충했어, 사회가 충했어, 충하면은 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십성의 별 중에 그럼 누군가한테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식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한테는 또 관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직장에 해당되는 관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문서가 될 수도 있겠고 그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게 충해서 그것들에 이제 이동한다는 거죠. 직장에 이동될 수 있고 또 내가 하는 일이 또 이동해서 또 다른 걸로 또 할 수도 있겠고 그 어떤 변화를 이제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 보십시오. 그거 앉으시면 되겠네. 예.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충들은 그래서 충은 결국은 세 가지로 구분된 거죠. 이 글자들의 어떤 특징적인 것들로 충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충이란 정리하자면 충은 첫 번째로 반대편에 있는 글자와의 만남이 관계가 충이더라. 그런데 충의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리들한테 어떤 일들이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이 벌어지는 내용들은 살펴보면 역마에 해당되는 글자들은 인신사의 생지에 해당되는 글자들은 바로 역마성 작용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왕지에 해당되는 것들은 그 왕지가 내가 만약에 관이더라 그럼 직장이 끊긴다는 거죠. 역마가 직장이라면 직장을 이동하는 거고 충이 되면 그죠? 직장 이동하는 거 왕지가 만약에 직장이라면 직장이 잘린다 그냥 이동해서 변화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잖아. 충이 되면은 움직이고자 하는 마음은 같아지거든요.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뭐 변화가 있겠구나 하는 건 아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르죠. 변화가 있겠구나. 그럼 그럼 이 앞에 일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럼 명절 공부하신 분들은 어떨까요? 변화 이동하겠다. 그럼 그곳이 더 좋은 곳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또 현재보다 못할 수도 있다 이거잖아요. 근데 왕지가 충하면 왕지 충도 똑같은 사건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나겠죠. 근데 앞에는 모르잖아요. 근데 네가 현재는 옮기고 거기서 더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질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자들은 자기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막상 해보면 왕지의 충은 깨져버립니다. 그럼 그게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갈 것 같았는데 못 가는 거죠. 그렇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이제 고지는 어떻습니까? 고지는 고지 진술 중미 전부 토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고지들은 그 변화함에 있어서 반드시 내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이 속에서 만약에 진이라는 글자다. 진술이 충이 됐어. 그럼 이 진이라는 글자에는 가지고 있는 지장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장간이라는 게 을이라는 글자와 개라는 글자와 이 무토가 이래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죠. 갖고 있는데 야가 쓰여질 수도 있고 천간에서 만약에 자 병진이다. 병진이면 을을 쓰고 있다. 을이 천간에 떴어. 그럼 이 인성으로 쓰고 있겠죠. 인성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어디서든지 인성을 글과 학문이다. 문서다. 이럴 수 있잖아요. 쓰고 있는데 충이 딱 됐어. 그럼 이거 지금 써야지고 천간에 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야는 다시 깨꾸랑 없어져요. 다른 게 써진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개수가 써여지든지 무토가 써여지는데 다른 게 써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뀐다는 거죠. 바뀐다. 그죠? 뭘로 써여질지는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지장간을 배우신 분들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 여튼 이 정리를 하자면 충은 반드시 어떤 거한테는 변화하게 하고 어떤 거한테는 그 작용력을 정지하게 하고 그죠? 어떤 거한테는 어떻습니까? 이동하게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 어떤 개념적으로 가지고 계시면서 조금 더 이제 점점 확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충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충이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면, 책에는 그 밑에 원진살이라고 있죠. 원진살. 원진이라 하면, 여기 책에 내용은 안 나왔네. 원진살을 하면, 뭐라 해야 되나. 원망하는 거. 그죠?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원망. 또, 보면 믿고, 안 보면 보고 싶고,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망하게 되고, 이제 그래, 원진살에 해당되는 그 해가 오면, 내가 내 명에서 특히 이제 그게 이제 지지에 있는 글자들 중에 나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하는 거는 뭡니까? 가장 내가 깔고 있는 요 일간 요 바로 밑에 있는 것들이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거든요. 야들의 어떤 환경은 현실적이지만은 야들의 어떤 그 무리들이 누구한테 야를 환경에 만드는 것은 이 야는 머리라 생각하면 돼. 우리 몸의 머리고 야들은 우리 몸이라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야들이 결국은 누구한테 관계를 영향을 주냐면 야잖아. 머리에. 요 자리는 뭔 자리입니까? 요 명주에 생각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 자리가. 그죠? 그런 자리로. 전에 궁별로 내가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영향을 주는데 그래서 가장 가까이 내가 몸에 깔고 있는 이 자리라. 이 자리가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다.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래서 가장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지금 원진이 얘기는 어떤 글자와 글자 관계가 육신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뭐 관이 이 관계에서 그죠? 뭐 원진이 될 수도 있고 관과 식상이 원진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이제 그러한 관계들 속에서 이제 우리 육신적으로 그 관계가 뭐 자식과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나한테는 자식이지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진이 될 수도 있고 나와 아내가 원진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관계들이 있다. 또 이제 궁별로 그죠? 궁별로 그렇게 이제 본다. 어쨌든 원진이라 하면 이제 서로 가장 부부간에 남녀간에 까닭 없이 그냥 이유 없이 멀어지게
하는 그런 작용력을 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원진은 뭐냐 하는 거죠. 원진은 자미원진 책에 되어 있죠. 자, 원진은 한번 자미원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림으로 보면. 그 다음에 축오원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두 개에서 끊어서 보면. 아까 충의 관계는 보면 자오충, 충미충이었거든요. 그죠? 이 그림을 보면 충의 관계는 처음부터 출발에 하나씩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X자로 자오 충미충이었는데 원진이라면 충을 피했죠. 충을 피하고 피한 관계. 자미 축오가 원진의 관계다는 얘기입니다. 원진의 관계다. 지금 제가 요래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왜 오늘 가노? 공책 전화 소리 안 나게. 자, 이런 관계가 원진이더라. 다음에 또 이제 두 개씩 풀어보면 아까 인은 인과 신이 충이고 묘유가 충이었잖아요. 또 꼬였죠. 근데 원진 관계는 그냥 풀어놓은 거예요. 인은 신과 원진의 관계가 원진이 되고 묘는 이제 인은 유와 원진이 되고 묘는 신과의 원진의 관계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진도 술과 원진이고 진술충이고 사해충인데 아까 관계가 그죠? 글자 관계. 이것도 마찬가지로 풀어놓은 거예요. 진해와 사술은 원진 관계가 된다 얘기입니다. 충을 풀어놓은 관계. 요걸 그 충을 이해하면 원진도 이제 어떤 관계가 원진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진을 이제 충이고 원진이고 충, 원진, 형살 이런 것들은 뭐하면 주로 이제 이 남녀 애정 관계를 볼 때 잘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가장 무부담도 아까 말씀드린 일지 관계가 서로 우리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전부 띠로 보잖아요. 띠로 보고 뭐 원진 관계니 충의 관계니 그걸 다 결론 지었습니다. 사실은. 결론적으로 지금 그렇지 않다. 궁합은 각각 궁마다의 관계다. 그죠?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봐야 될 게 뭐가 하면 그 당자잖아요. 그 당자의 여기 정신적 어떤 환경과 그 다음에 그 신체적, 육신적 환경을 당자 서로가 요것만 봐도 사실은 이 궁합에 반은 된다. 반 이상은 차지할 수도 있다. 그거 봐도. 근데 여기 있는 글자와의 관계가 만약에 정신적 관계가 그와 충이 일어나고 지지에도 만약에 충이 일어났어. 그럼 그와 나와 서로 관계가 이 충으로 다 깨지는 정신적으로도 충이고 지지 현실적으로도 충이고 뭔가 정신적 환경과 생각과 뭔가 현실이 안 맞는 거죠.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원진 관계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지지가 원진이라 충은 피했는데 원진이라 충은 시끄럽죠. 너무 싸우고 찢고 뽑고 하겠죠. 근데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말씀드린 이런 환경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죠. 그래서 DJ 여기서 이제 원진 관계는 그러나 원진은 서로 아까 여기 말씀대로 남녀 관계에서 보면 그냥 멀쩡한데 아무것도 안 돼 그냥 막 미워하는 거라. 미워하고 그래도 안 보이면 그죠? 안 보이면 또 괜히 또 이제 또 챙기고 이런 상황 그런 것들은 이제 원진 관계를 한다. 그러나 원진은 알고 보면은 충의 관계는 같이 살기가 힘들어 사실은요. 막말로 정신적 관계에서 생활하면서 지지가 충을 하게 되면 그죠? 싸우고 풀고 이럴 수는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래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서로 정충의 관계에서 안 맞으면은 정말로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게 자꾸 축적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잽 때리다가 나중에는 맞는 사람 막 후고 왕창 맞는 거거든. 그게 이제 자꾸 뭉쳐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제 깨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 원진 관계는 사실은 잘 갈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 보면 또 생각나거든.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미우라 하는 거거든. 이 원진 관계가 쉽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원진 관계는 그렇다. 그래서 자꾸 괜히 원진이 되는 해가 오면 그 육친으로 인해서 좀 만약에 이 하나를 봐도 원진은 사술 원진이다. 예를 들어서 그죠? 사술이 원진이다. 내가 내 술이라는 글자를 갖고 있어. 그 사라는 글자가 와고 술이 원진이 됐어. 그 원진이 되면 이 일간에 따라서 이 각 육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병 했지만 화 입장은 야는 식상이 되고 야는 비겁이 되잖아. 그죠? 사는 맹화니까. 그러면 비겁으로 인해서 식상이 괜히 미워진다는 거잖아요. 까닭 없이 미워진다 이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관이면 뭐겠습니까? 관이면은 직장도 되지만은 육신적 관계에서는 또 남자들은 자식이기도 하지만은 또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남자잖아, 남편. 그러면 괜히 이걸로 인해서 괜히 남편이 미워지고 까닭 없이 또 괜히 자식이 미워지고 이러한 상황들을 일어나는 게 이제 원진의 작용이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살. 파살이 뭐고? 파살. 파살은 이 파살의 작용은 이동, 분리, 묶여져 있는 거를 이제 파가 깨트린다는 거거든요. 깨트릴 파자로 씁니다. 깨지고. 그래서 뭔가에 뭔지는 모르지만 묶여가고 해결 안 되고 만약에 이런 것이 있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파살이 오면 깨져서 해결될 수도 있다는 거고.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면은, 계획하고 있었던 어떤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만약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그게 또 파살의 영향을 받는다면 그 일의 변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뀌게 된다. 파의 작용에 의해서 바뀌게 된다. 그래서 파살의 작용력은 그렇다. 그런데 이 파살은 그래 파살은 움직임, 이동, 분리 이런 걸 이야기하겠죠. 그 변경, 깨진다 이런 것들인데 이 글자들을 파살의 작용력은 그래 하지만은 이 주로 이제 어떤 작용력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려면 외우는데 이해를 하려면 나는 그냥 세살 터울이다 생각하시면 된다. 세살 터울. 우리 합은 지지삼합은 4살 터울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죠? 야들 파살은 3살 터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이제 외우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3살 터울이다. 그래서 보면 자유가 되어 있죠. 파살에. 파살 인해. 그죠? 책에는 인해 되어 있네. 그죠? 인은 해 하나, 둘, 셋 뒤로 3칸 갔죠. 뒤로 3칸 가니까 인해는 그래 이제 이 당사주적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좀 이해를 쉽게 하실 것 같아서 뒤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거는 일지로 대입시키는 게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사주 개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서. 범띠는 요 돼지띠와의 관계가 파살적 관계다.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할 때는 또 인해 합했거든요. 인해 합목이라 하면서 인해 합이라 했습니다. 그럼 두 가지, 하나는 합이고 하나는 파살이고 깨지고 하나는 묶이고 하나는 깨지고 똑같은 글자인데 그러면은 선합 후파. 그 처음에는 좋아하고 니강 내강 좋아하고 처음에는 범띠하고 돼지띠가 만나면 서로 니강 좋아하고 막 하다가 결국은 한잔 먹고 좋다 가다가 에라이 술판 뒤집어 엎는 거 그저 깨지는 거. 그래서 선합 후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합도 되고 충도 되고 작용력이 있거든요. 충도 될 수도 있고 파도 될 수도 있고 해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합은 먼저 일어나고 후에 깨지거나 충되거나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인해는 선합 후파
하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글자가 보면 묘오입니까? 파는 그 다음에 묘오. 자 볼게요. 여기 양에 해당되는 글자는 뒤로 빠고 있고 뒤로 색한 같고 요 음에 해당되는 글자는 앞으로 갑니다. 세 살 토를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묘오 팥살이다 라는 얘기죠. 근데 묘오 팥살이죠. 그 제가 왜 이 세 살 토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라고 했냐면 이래저래 다 엮입니다 사실은. 한복에 묘는 한복에 씁니다. 묘오 이 왕지잖아 왕지. 왕지끼리 지금 왕지 끼니까 이 팥살 깨지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깨지고 뒤로 가도 깨요. 하나 둘 셋 자잖아 자. 자묘 형살이에요 또. 형살도. 또 자유 참 잘한다 이 모요. 묘유 충이죠. 다 깨지는 거다 이래저래. 왕지들은 이래저래 다 깨집니다. 이래서. 그래 아까 충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왕지는 충하면 그대로 이제 정지 깨져버린다고요. 그래 이제 이런 데서 그래 이게 결국은 양에 해당되는 글자는 뒤로 세 칸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세 살 음에 해당되는 글자들은 앞으로 했는데 이 부분 앞으로 뒤로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리하시자면 파살은 세 살 터울을 파살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간결합니다. 그 진이란 글자도 보시면 진은 진 하나 둘 셋 진미 그죠? 그다음 진미 축진 그 축진 양의 글자는 이제 뒤로 가 있는다 했잖아요. 그죠? 축진파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 뭐죠? 파 맞죠? 그래서 팥살은 진축이 파고 사신이 파고 또 사와신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또 앞으로 갔습니다. 하나 둘 셋 사신의 파다. 사신은 또 형살도 되고 그죠? 우리가 보는 맞죠? 뭐 이렇게 보십니다. 결론적으로 간결하게 세 살 터울은 깨진다 안 좋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작용력은 어떤 작용력이 일어나나 하면 결국은 이제 파손 파재 깨진다 그냥 파산 이탈 그로 인해서 또 이 그 육친 또 그 십성의 별로 인해서 장애가 생긴다 그죠? 파살에 의해서는 내가 진행하고자 일에 의해서 장애, 가로막힌다. 또는 그럼으로 인해서 그 이제 사업에 그 추진하고 있던 일의 변화가 변경, 그죠? 변경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제 좋게 긍정적으로 본다면 내가 뭔가로 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뭐 이 법적으로 뭔가 해결되지 않은 뭔가 하는 역기가 있다. 그 해결도 안 되고 질질 끌어오던 그런 머리 아픈 일이 있었다. 그럼 파살에 의해서 그 해결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깨어져서 해결될 수도 있다. 긍정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볼 수도 좋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 해살. 해살은 이 해코지 한다는 거예요. 해코지 한다는 거예요. 해코지 한다. 이 해살은 이 원래 이제 육해살이라는데 6개 육해살을 하는데 원진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원진 육해살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원진이 그렇죠. 부부 불화, 남녀 애정 관계 이런 것들 뜻하는데 이 해살도 마찬가지로 가장 원망하거나 그죠? 부부가 불화하거나 그다음에 미움을 괜히 뭐 미워하고 또 우리 하는 일들의 어떤 그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추진하고 있는 일에 장애가 생길 수 있고 하는 게 요게 해살이더라는 거죠. 해살은 한번 볼게요. 해살은 아주 또 쉽습니다. 해살은 지금 이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제가 뭐 외우십시오 이래 하기보다는 무조건 외우라 해야 될 게 아니고 이 적용을 해서 이제 그냥 이 몸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전달을 해드립니다.
이 그림은 이 손바닥 그림이라 하는 거 아시겠죠? 그 위치는 여기가 해자리고 해자축 이렇게 여기가 이제 인이죠.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이렇게. 그게 사실은 이 사각의 그림이나 비슷합니다. 손의 그림이. 근데 이제 쉽게 제가 전해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책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해살이라 하면 뭡니까? 자미, 축오 이런데 원진과 거의 같습니다. 자미, 축오, 인사 이래놨죠. 그 위치를 한번 볼게요. 위치를. 자미 위치가 어딥니까? 자와 미는 우리가 반지 끼는 그 손가락이 같이 있습니다. 자의 위치는 뿌리의 위치에 있고 미의 위치는 그 손가락의 끝에 있죠. 그 뿌리에 있는 걸 야들이 이 해살의 관계다는 거죠. 그 쥐띠와 양띠는 해살의 관계다. 서로 이제 이 해코지하는 그 원망하는 어떤 그런 관계다. 그다음 축은 또 축오 원진으로 되어 있죠, 책에. 그래 축은 이 가운데 손가락 뿌리에 있는 위치가 축의 위치인데 그 손가락의 끝에는 이제 가장 이 뜨거운 이 오화에 그래서 소띠와 이 말띠는 또 이 해살의 관계다는 거죠. 이런 논리로 나가면은 또 두 번째 손가락의 위치에 뿌리에 있는 위치에 인이란 범띠는 그 손가락 끝에 있는 뱀띠와의 관계가 그죠? 그래서 인사 뱀띠와의 관계가 해살의 관계가 된다는 거고. 오늘 또 해는 돼지를 뜻하는 해는 우리 가장 짧은 이 손가락의 뿌리가 해살인데 그죠? 그 손가락의 끝에 위치해 있는 이 신이나 원숭이 띠와의 관계가 해살적 관계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자기네들끼리 해살적 관계다. 그런데 보시면 이 다른 거하고 자꾸 막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죠? 연계되어 있어. 지금 요 볼게요. 묘진의 관계가 지금 해살적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죠? 묘진의 관계가 해살적 관계다. 이건 뭡니까? 방해합이에요. 방해합이 반합이거든요. 그럼 방해합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잘 맞다는 얘기예요. 어느 한 방향을 같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잘 맞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해살적 어떤 그런 작용이 있다. 그래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합 후해. 그죠?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 유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술도 참. 유술도 방향, 같은 방향을 서쪽, 금의 방향으로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데, 그 방향이 반합인데, 어떻게 또 해살이냐. 그냥 결국 선합 후해 작용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은 했는데, 우리 또 조금 더 보면 이 주로 많이 좀 쓰여지는 게 또 기문관살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살들이 있는데 그건 차츰차츰 또 말씀 나누도록 하고 오늘 이야기한 거는 이제 이 지지에 이제 사건 우리가 현실적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어떤 변화와 이동이나 어떤 하던 일들이 장애가 걸리고 태클이 걸리고 여러 가지 하는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형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형은 이제 조금 더 이따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안 했으면 그런 사건들을 여기서 알아볼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내년에 이제 올해는 인이 지나고 내년에 묘가 오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뭡니까? 올해는 임인이 오면서 그죠? 뭐 삼재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임인이 오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겠죠. 내한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인이 오면서 오화의 일이 이미 시작된 거죠. 오화의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죠? 지금 기초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 이해가 안 하셔도 됩니다. 그죠?
화해의 생지잖아, 생지, 그죠? 그래, 이 일이, 만약에 이게 재물이라면, 내가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이제